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는 스포츠토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포츠 분석방과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경기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울산 모비스와 부산 KCC입니다. 울산 모비스는 최근 레이션 해먼즈의 컨디션이 완벽히 회복되며 팀의 공격 루트가 한층 다양해진 모습입니다. 해먼즈는 폭발적인 돌파 능력과 동시에 킥아웃 패스로 외곽 옵션까지 살리며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핵심 자원입니다. 아이솔레이션 상황에서도 1대1 대처 능력이 탁월하고 페인트존 침투 시 파울을 유도하는 영리한 플레이로 공격 흐름을 주도합니다. 상대 빅맨들이 파울 트러블에 빠지면 울산 모비스는 곧바로 템포를 끌어올리며 빠른 로테이션으로 경기의 주도권을 잡습니다. 박무빈은 코트 전체를 넓게 활용하는 시야와 패싱으로 해먼즈의 공격 템포를 이끌고 미구엘 옥조는 골밑에서 강한 리바운드와 세컨 찬스로 득점 기회를 꾸준히 만들어냅니다. 팀 전체적으로 공격과 수비 전환의 밸런스가 뛰어나며 리바운드 이후 곧바로 득점으로 연결되는 전환 플레이가 완성형에 가까운 수준을 보여줍니다. 홈 경기에서는 슈팅 집중력과 세컨 득점 확률이 모두 상승해 상대에게 여유를 허락하지 않는 흐름을 이어갑니다. 반면 부산 KCC는 허웅, 송교창, 숄롱의 삼각축을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하지만 각 자원의 의존도가 높아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불안정한 모습을 보입니다. 허웅은 캐치앤슛 타이밍이 빠르지만 강한 압박을 받으면 드리블 선택이 길어지고 송교창은 미드레인지 공격 패턴은 다양하나 오프 더 볼 움직임이 제한될 경우 공격 리듬이 단조로워집니다. 숄롱은 골밑에서 강한 존재감을 보이지만 파울 관리가 불안정해 경기 후반 체력 저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또한 KCC의 수비 로테이션은 페인트존 커버 타이밍이 느려 세컨드 찬스를 자주 허용하며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 저하와 체력 부담이 겹쳐 속공 대응이 어려워집니다. 이번 경기는 결국 누가 페인트존을 먼저 장악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전망입니다. 울산 모비스는 해먼즈의 돌파와 옥존의 리바운드, 박무빈의 빠른 템포 조율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며 공격 효율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해먼즈가 초반부터 상대 빅맨들에게 파울 트러블을 유도한다면 KCC는 수비 강도를 낮출 수밖에 없고 울산은 인사이드 공략 루트를 더욱 넓힐 수 있습니다. 반면 KCC는 숄롱의 파울 리스크와 수비 로테이션의 한계로 인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공간 붕괴와 수비 집중력 저하가 불가피합니다. 리바운드 싸움, 파울 관리, 그리고 에이스의 돌파력이라는 세 요소 모두에서 울산 모비스가 앞서 있는 만큼 경기 주도권은 초반부터 울산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울산 모비스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대구 한국가스와 원주 DB입니다. 대구 가스공사는 샘조세프 벨란겔이 공격의 리듬을 설계하며 팀 전체의 템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빠른 드리블 브레이크로 하프코트에서도 수비를 흔들고 페인트존 진입 각도를 만들어내며 공격의 출발점을 책임집니다. 라거나는 여전히 페인트존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로 스크린 이후 롤인 상황에서 높은 결정력을 보이지만 최근엔 외곽 수비 로테이션이 늦어 세컨 찬스를 내주는 장면이 잦습니다. 또한 수비 시 커버 범위가 줄어들면서 리바운드 후 2차 공격을 허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망콩 마티앙은 에너지 레벨이 높고 블록 시도나 리바운드 참여에서 적극적이지만 공격 전개 시에는 팀 전술보다 개인 돌파 위주로 흐름을 가져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구는 홈에서는 초반 속도를 높여 상대를 몰아붙이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간격이 벌어지고 외곽 대응이 느려지는 약점을 보입니다. 결국 조직적인 수비 로테이션이 유지될 때만 라거나 중심의 페인트존 장악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원주 DB는 세트 오펜스의 완성도가 리그 상위권 수준에 이르는 팀으로 이선 알바노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활용한 방향 전환과 정확한 패스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며 볼을 오래 끌지 않고 빠르게 볼 순환을 이끌어가는 효율적인 리더입니다. 강상재는 미드레인지 풀업과 페이스업 공격에서 꾸준한 성공률을 보이며 수비에서도 민첩한 로테이션으로 팀 밸런스를 유지합니다. 헨리 앨런스는 스크린 이후 팝아웃 동작으로 외곽 슈팅 공간을 만들어내며 동시에 리바운드 싸움에서도 중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알바노와 앨런슨의 투맨 게임은 호흡이 완벽히 맞아떨어지고 여기에 이정현의 오프 더 볼 움직임과 높은 세점 성공률이 더해져 공격 전개가 매우 유기적으로 흘러갑니다. 이 경기는 백코트 주도권, 스크린 타이밍, 수비 로테이션 세 가지 요소가 교차하는 기술전으로 압축됩니다.
원주 DB는 알바노의 조율과 앨런슨의 외곽 확장 플레이를 통해 라거나의 수비 반응을 늦추며 대구의 페인트존 수비를 흔드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대구는 라거나의 포스트업과 벨란겔의 돌파를 통해 흐름을 가져오려 하겠지만 볼 순환이 느려지는 순간 원주의 트랜지션 속도에 밀릴 위험이 큽니다. 경기 초반은 대구가 인사이드 싸움으로 버틸 수 있으나 중반 이후 백코트 리듬 유지에서 원주 DB가 점차 우위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직력과 스페이싱 그리고 템포 유지력에서 한 수 위인 원주 DB가 경기 후반 주도권을 잡을 전망입니다. 원주 DB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안양 정관장과 서울 SK입니다. 안양 정관장은 박지훈을 중심으로 하프코트 세트 플레이를 전개하지만 상대의 전면 압박이 강해질수록 리듬이 끊기고 턴오버가 늘어나는 약점을 드러냅니다. 박지훈은 경기의 흐름을 읽는 능력과 안정적인 패스 분배가 강점이지만 압박 대응이 늦어질 경우 볼 순환이 정체되며 공격 템포가 무너집니다. 렌즈 아반도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순도 높은 속공 마무리로 공격의 핵심이지만 수비 전환에서 집중력이 떨어져 백코트 공간이 자주 노출됩니다. 특히 트랜지션 수비에서의 로테이션 실수로 인해 페인트존 내 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되고 이는 후반 체력 저하 구간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조니 오브라이언트는 미드레인지와 페이스업 공격에서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이지만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리바운드 경쟁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이-로우 패스 연결은 정교하지만 수비 전환 시 커뮤니케이션 부족으로 전체적인 밸런스가 흔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관장은 홈에서는 슈팅 감각이 좋지만 외곽 슛이 막히면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지고 세컨드 찬스 득점이 급감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결국 경기 후반 체력 저하와 느린 전환 그리고 리바운드 대응력의 한계가 가장 큰 약점입니다. 반면 서울 SK는 조직력과 로테이션의 완성도가 돋보이는 팀으로 경기 내내 템포를 유지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김낙현은 스크린을 활용한 방향 전환과 외곽 점퍼 모두에 능하며 킥아웃 패스를 통해 공격의 폭을 넓힙니다. 데릴 멀로는 하이포스트에서 리딩 센스를 발휘하며 리바운드 이후 빠른 아웃의 패스로 속공의 시발점을 만들어줍니다. 자밀 원희는 인사이드에서 압도적인 피지컬과 풋워크로 상대 빅맨을 제압하며 더블팀 상황에서도 엔드원을 만들어내는 높은 결정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클러치 구간에서는 원희의 한 번의 포스트업이 경기의 흐름을 바꿀 만큼 위협적입니다. 여기에 벤치 자원인 알빈 톨렌티노가 외곽슛과 컷인 타이밍으로 활력을 불어넣으며 세컨드 유닛의 득점 효율을 높입니다. 이번 경기는 결국 골 및 장악력과 세컨드 유닛의 에너지 싸움으로 요약됩니다. 서울 SK는 원희와 멀로의 리바운드 장악력, 김낙현의 외곽 전개, 톨렌티노의 벤치 득점이 결합되며 공격 밸런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안양 정관장은 오브라이언트가 원희를 상대로 피지컬 열세를 보일 수 있고 아반도의 수비 전환이 늦어질 경우 SK의 빠른 트랜지션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세컨드 찬스와 체력 싸움에서도 SK가 우위에 있어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격차가 벌어질 전망입니다. 클러치 순간의 결정력, 리바운드 지배력 그리고 벤치 활용 모두 서울 SK가 한 발 앞서 있는 경기로 서울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김포FC와 서울이랜드입니다. 김포는 3-5-2 전형을 기반으로 중앙 밀집도를 높여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노리는 팀입니다. 박동진은 강한 피지컬을 앞세워 등지는 움직임으로 볼을 지켜내며 세컨드볼 전환의 기점을 만들어내지만 방향 전환 속도와 볼 터치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입니다. 디자우마는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자주 시도하며 빌드업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지만 상대의 강한 압박을 받을 때 탈압박 속도가 떨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고정훈 감독은 시즌 내내 3-5-2 전형을 유지하며 세컨드볼 확보와 중앙 압박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윙백의 수비 복귀가 늦을 경우 측면이 쉽게 열리는 문제를 보입니다. 특히 라인이 좌우로 흔들릴 때 커버 밸런스가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며 전환 수비 시 조직적인 압축이 늦어지는 점이 불안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면 서울 이랜드는 4-3-3 전형을 중심으로 한 전술적 유연성과 빠른 전환 플레이를 강점으로 합니다. 가브리엘은 폭발적인 스피드와 방향 전환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1대1 돌파 상황에서 날카로운 마무리로 위협적인 존재감을 보입니다. 변준영은 중거리 슈팅과 볼 운반 능력을 겸비한 멀티 윙어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공격 전개에 활기를 더합니다. 에울레르는 중원에서 템포를 조율하며 공격 전환의 중심 역할을 맡아 공을 받는 위치 선정과 전환 패스의 정확도 면에서 높은 안정감을 보여줍니다. 김도균 감독은 상대 전술에 맞춰 3-4-3과 4-3-3을 유연하게 전환하는 전술가로
이번 경기에서는 김포의 3백 뒷공간을 공략하기 위해 풀백과 윙포워드의 유기적인 오버래핑을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측면 주도권과 전환 속도가 승부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김포는 중앙 수비 라인을 앞세워 밀집 수비를 시도하겠지만 측면 커버와 복귀 속도의 한계로 인해 서울이랜드의 빠른 돌파와 패턴 플레이에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서울이랜드는 가브리엘과 변준영의 측면 침투, 에울레르의 전환 패스를 축으로 경기를 주도하며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술적 완성도와 측면 활용 능력에서 서울이랜드가 한 수 위에 있는 경기로 서울이랜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화성FC와 충북청주입니다. 화성은 4-4-2 전형을 기반으로 한 빠른 전환 축구와 폭발적인 전방 압박을 강점으로 하는 팀입니다. 알다시는 첫 스텝의 폭발력과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단순하지만 직선적인 드리블 돌파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합니다. 데메트리우스는 피지컬이 강한 포스트형 스트라이커로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세컨드볼 대처 능력이 뛰어나며 간결한 원터치 패스로 공격 템포를 끌어올립니다. 두 선수의 유기적인 연계는 커싱과 마무리 패턴을 다양하게 만들어내며 최근 경기에서도 많은 득점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김병호는 왕성한 활동량으로 전방 압박의 시발점 역할을 맡고 수비 전환 시에는 1차 차단과 미드필드 라인 커버까지 책임지며 팀의 밸런스를 유지합니다. 화성은 세컨드볼 회수율이 높고 공격 시에는 빠른 속도로 전환해 상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패턴이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템포 조절보다 빠른 공격 전개를 통해 상대 수비를 압박하며 전방에서 경기 주도권을 쥐는 운영이 강점입니다. 반면 충북청주는 4-4-2 전형을 유지하지만 라인 간격 관리와 커버 밸런스에서 불안함을 드러냅니다. 페드로는 문전 수비에서는 위치 선정이 좋지만 피지컬 경합에서 밀리는 경향이 있고 문승민은 활동량이 많음에도 복귀 속도가 느려 측면 공간이 자주 열립니다. 서재원은 중원에서 빌드업의 첫 단계를 맡고 있으나 상대의 강한 압박에 템포가 끊기며 전환이 매끄럽지 못합니다. 청주의 수비 라인은 로블록 형태로 내려앉지만 간격 유지가 일정하지 않아 박스 근처에서 세컨드볼 대응이 늦고 컷백 상황에서 크로스 차단 타이밍이 맞지 않는 약점이 있습니다. 또한 제공권 경쟁에서도 약세를 보이며 공중볼 처리 과정에서 상대에게 공간을 내주는 경우가 잦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전환 속도와 세컨드볼 대처 능력이 승부를 가를 핵심입니다. 화성은 알다시와 데메트리우스의 빠른 연계와 김병호의 압박을 앞세워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원에서 볼을 탈취한 뒤 직선적인 전개로 이어지는 공격 루트가 매끄럽게 작동한다면 청주의 불안한 수비 밸런스를 공략하기에 충분합니다. 반면 충북청주는 측면 수비의 복귀 속도가 느리고 중원 압축이 약해 경기 흐름이 빨라질수록 수비 라인이 흔들릴 위험이 큽니다. 경기의 템포와 조직력 그리고 세컨드볼 반응 속도 모두 화성이 한 수 위에 있는 구도로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아 다득점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성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포츠 토토를 처음 접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 스포츠 토토를 좋아하시지만 적중률이 낮아 고민이 많으신 분, 경기 시작 전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수익을 위해 이상한 곳에 가입비 내고 돈 날리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여러 영상들을 참고하여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